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꿈이 사실은 부모님의 소망이었던 적 있으신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숙제는 왜 이리 풀기 어려운 걸까요? 부모님은 왜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자식에게 심으려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 꿈을 거부하면서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굴레에 갇히곤 하는 걸까요? 이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깊은 심리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맥락, 그리고 시대의 흐름까지 얽혀있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질문의 본질을 파헤쳐 우리 자신과 주변 관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이 현상, 즉 내 꿈인가, 부모님의 꿈인가라는 질문이 던지는 심리적 그림자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부모가 자신의 꿈을 자식에게 투사하는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밝은 미소를 짓는 부모의 얼굴에는 자녀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죠. 하지만 그 기대 속에는 부모 자신의 미해결된 욕구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예술가의 꿈, 혹은 좌절되었던 학업에 대한 아쉬움, 안정적인 직업을 향한 열망 등 부모 자신의 내면에 남아있는 해소되지 못한 갈증들이 자식이라는 새로운 존재에게 투영되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신이 되고 싶었던 피아니스트의 길을 자식이 가주길 바라고, 또 어떤 분은 안정적인 공무원의 삶을 자식에게 권하며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 하죠. 마치 거울을 보듯 자식에게서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 못 이룬 꿈을 대리 만족하려는 무의식적인 동일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마치 자신이 그 꿈을 이룬 듯한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통한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동시에 자식이 겪을지도 모를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큽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좌절을 자식만은 피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혹독한 세상에서 자식이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간절함이 때로는 과도한 기대로 변질되기도 하죠.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성장한 자녀가 부모님의 기대가 담긴 특정 분야의 책이나 악기, 혹은 도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 속에는 깊은 내적 갈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하는 걸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던 아이가 어느새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놓인 그들의 좌절된 꿈을 상징하는 낡은 악보나 빛바랜 그림 도구를 보며 깊은 고민에 잠기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아닙니까?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하다가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압박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이런 일들이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걸까? 이처럼 부모의 사랑과 기대가 자식에게 심리적 그림자로 드리워지는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와 문화가 부모의 자식 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학벌주의, 성공지상주의, 특정 직업 선호 같은 사회적 가치와 압력이 부모의 기대치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 복잡한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복잡하게 얽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단순히 개인의 마음속에서만 벌어지는 심리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 즉 특정한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압력이 부모님의 기대와 자식의 삶에 어떤 형태로 드리워지며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면밀하게 탐구해 보아야 할 때인 것이죠.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학벌주의라는 거대한 그림자는 부모님들의 교육열을 뜨겁게 달구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오직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만 비로소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은 자녀 개개인의 고유한 재능이나 진정한 흥미보다는 오직 수치화된 성적이라는 획일적인 잣대에만 부모님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만들곤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으면서도 사실은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숨막히는 경쟁과 깊은 불안감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투영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성공지상주의 역시 이러한 현상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사회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성과와 높은 사회적 지위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도록 개인과 가정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들은 자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사, 변호사, 혹은 안정적인 대기업 직원 같은 특정 직업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는 마음을 넘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성공이라는 삶의 기준에 자녀를 무의식적으로라도 맞추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자녀의 성취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받으려는 듯이 말이죠. 이런 강력한 사회적 압력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세대를 거쳐 끈질기게 이어지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사상이나 자녀를 키우는 일을 비유하는 자식 농사라는 독특한 개념은 부모님의 기대를 자녀에게 더욱 무겁고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처럼 만들곤 합니다. 자식을 마치 논밭에 소중한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다해 가꾸는 농사에 비유하며 그 결과로 풍성한 수확, 즉 자녀의 눈부신 성공을 바라는 것이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으니 자녀는 마땅히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언의 강력한 압박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지극한 희생과 변치 않는 사랑을 직접 보고 느끼며 자란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대와 소망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강한 책임감과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평범한 가족 식사 자리에서 오가는 미묘한 대화 속에서도 쉽게 감지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옆집 철순의 아들은 이번에 소위 잘 나가는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내 사촌 동생은 벌써 전문직 시험을 준비한다는데 너는 요즘 뭘 하고 지내니? 같은 말들 속에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기대와 함께 혹여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부모님 자신의 깊은 불안감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자녀는 이러한 말들이 던지는 무거운 시선과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답답함과 죄책감을 홀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과거 낡은 흑백 사진이나 빛바랜 영상 속에서 자녀의 더 나은 교육과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던 부모님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의 깊은 눈빛 속에는 오직 자녀의 밝은 미래를 향한 간절하고 애틋한 소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간절하고 애틋했던 소망과 희생이 오늘날 자녀 세대에게는 때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굴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 세대의 열정적인 헌신과 희생이 만들어낸 견고한 사회적 기준들이 이제는 역설적으로 자녀 세대의 자유롭고 주체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차가운 족쇄가 되어버린 셈이죠. 다양한 세대의 가족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서로 다른 시선과 가치관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복잡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의 성공 방식과 삶의 가치관을 자녀에게 끊임없이 전달하고 계승하려 하고 반대로 자녀는 각자의 시대적 고민과 새롭게 형성된 가치관 속에서 부모님의 깊은 기대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화시켜야 할지 심한 혼란스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세대 간의 첨예한 인식 차이는 단순한 표면적인 의견 충돌을 넘어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깊은 내적 긴장감과 해소하기 어려운 답답함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곤 하는 것이죠. 결국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과 높은 기대가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낸 이 거대한 사회문화적 굴레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겪을지도 모를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싶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에게 짊어지게 하는 심리적 부담의 엄청난 무게를 온전히 헤아리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의 깊고 헌신적인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져 벗어나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 없는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이처럼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굴레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이 얽히고 설킨 굴레를 현명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관계의 실타래는 비단 개인의 심리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나온 역사와 경제적 환경이라는 거대한 배경 속에서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죠. 부모님 세대가 겪어온 시대적 격변과 불안은 자녀를 향한 기대와 염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가령 한국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로이 읽어야 했던 세대에게 자식의 성공은 곧 가문의 재건이자 국가의 발전과도 같은 절실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때는 개인의 안위보다 공동체의 생존과 성장이 우선이었던 시기였기에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꿈을 잠시 미뤄두고 오직 자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자녀에 대한 염려는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복잡한 투사로 이어지고, 이는 자녀의 자율성과 충돌하며 필연적인 갈등을 낳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방향을 제시하지만 자녀에게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아픈 역사가 만들어낸, 그리고 자식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탄생한 비극적인 아이러니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부모님은 자녀가 겪을지도 모를 실패와 좌절로부터 보호하고 싶고,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삶 또한 의미를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기대를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지우고 자유로운 날개를 꺾는 것처럼 느껴질 때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자율성이라는 두 가치는 때로 서로를 옥죄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이 복잡한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에게 깊은 이해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독립된 인격을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랑과 시대적 배경을 헤아리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만의 빛깔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꿈이 자식의 꿈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꿈이 아니라 무거운 굴레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처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